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불편한 진실 하나를 꺼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게 되죠. 그 인연들 속에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얻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인연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힌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내가 먼저 이해하면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썩은 관계를 껴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 걱정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늘 멍들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까 스스로를 속이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인연은 도려내야 합니다. 붙잡고 있어도 피해서도 안 되는 관계. 이제는 단호히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멀리 있는 이의 상처는 금방 잊히지만 가까운 이가 흘린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우리를 괴롭히죠. 철학자들은 종종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거울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때로는 그 거울이 우리를 비추는 방식이 왜곡되어 실제보다 더 초라하거나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는 바로 우리를 비추는 왜곡된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라고 철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거나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이로운지 어떤 관계가 해로운지 명확히 볼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관계는 마치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아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정함 속에서 표류하게 만들 뿐입니다. 관계 정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내 삶에서 밀어내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내면의 정원 가꾸기에 비유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고 시든 꽃잎을 잘라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속 정원도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함으로써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손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우리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는 참된 우정과 그릇된 우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지만 그릇된 친구는 나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거나 심지어는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통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지옥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관계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것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욕심과 질투심은 종종 건강한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인연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나 자신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썩은 인연을 어떻게 도려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철학적인 조언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 속도를 늦추고 내 결정을 흔들고 내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느낌. 처음엔 그저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 여기고 넘기지만 결국 내 삶 전체가 그 사람의 틀에 갇히는 순간이 오고 말죠.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자리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어딘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마치 상대를 버린다는 느낌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나 우리 사회는 오래된 인연일수록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집단주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끊는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무례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그 안에서 내가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자존감이 깎이고 늘 판단받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 말을 돌려서 합니다. 겉으로는 너 걱정돼서 그래, 잘 됐으면 좋겠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은연중에 비난과 평가가 섞여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죠. 두 번째, 감정을 흔듭니다. 무심코 한 말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을 자신이 해결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너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런 말들로 나를 의심하게 만들며 마치 내가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들은 마치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듯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을 끊임없이 시험하려 듭니다. 세 번째, 경계를 넘습니다. 사소한 결정에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를 강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챙겨주는구나라는 환상을 가지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이 모든 패턴의 핵심은 상대가 나를 끊임없이 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말은 따뜻한데 시선은 계산적이고 표현은 부드러운데 마음속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까? 이건 또 뭐라 할까? 하는 걱정 속에 나다운 표현은 사라지고 내 삶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진 가면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진정한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배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단절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이며 앞으로 다가올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계 선언입니다. 더는 침묵하지 마세요. 불편한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에서 관계의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단호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명확한 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말은 내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어. 나는 내 방식대로 생각해보고 싶어.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상대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상대 역시 이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 단호한 표현은 상대방에게는 일종의 충격요법이 될 수 있으며 관계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 조절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연을 끊는 것이 모두에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 등 불가피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대화의 강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감정 소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모든 고민을 털어놓던 사람이더라도 이제는 단답형으로 혹은 감정 없는 리액션으로 스스로의 에너지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피하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방식으로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 어렵다면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 안의 허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와 사연이 있죠. 우리는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것을 허락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이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만큼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 또한 소중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나를 지키려는 단단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때로 누군가를 밀어내는 용기로 증명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한 현명한 판단인 것이죠. 한 유명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경계를 넘나들 때 생긴다. 건강한 경계는 곧 건강한 나를 만든다. 이 말처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편했던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막지 못한 내 안에 허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스스로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그 허용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방어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소진시키는 삶이야말로 자기에게도 상대에게도 잔인한 결과를 남깁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진정한 관계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거절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면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짜 인연은 거절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가능한 요청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이건 나와 맞지 않아. 이 한마디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이라면 그 거절을 이해할 줄 압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료라면 여러분의 솔직한 표현을 존중하고 그 거절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의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관계가 나를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타인의 감정에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과 연결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 중 30분이라도 오롯이 나만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누구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상처받아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고 다시 관계 속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불편함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썩은 인연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골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신체적인 신호로 미리 알려줍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끝이 떨리거나 말을 아끼게 되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라고만 말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좋은 사람보다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선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외로움보다 가짜 관계 속에, 군중 속에서 더 깊은 고통을 느낀다. 그 말처럼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견디는 것보다 때로는 외로운 선택이 더 나를 위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되찾고 진정한 관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도려낸 후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몇 해 전 상담실을 찾아온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고 겉보기엔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엔 늘 긴장과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한 친구와의 관계에 지쳐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자존감은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고민을 털어놓았고, 조언을 구했고, 항상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제가 한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 그 관계가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곧 고갈시키고 있나요?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늘 고갈됐어요. 하지만 미안해서 끊지 못했어요. 그 미안함, 그 죄책감이 결국 자신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의 정과 의리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 후 그녀는 용기 내어 그 친구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허했고 외로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하루가 얼마나 평온해졌는지 느꼈다고 합니다. 조용한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무에게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운 시간.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회복이었고 재생이었고 진짜 자신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필요하게 만드는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더는 웃을 수 없게 만들고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만들고 무언가 계속해서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관계라면 그건 절대로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그 행복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돌려낸다는 건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선을 긋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삶을 다시 쌓아 올리는 존엄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자기 치유의 과정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온함을 꼽았습니다. 평온함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내면의 평화와 안정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썩은 인연을 도려내는 것은 바로 이 평온함을 되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고통과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우리의 에너지 또한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우리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환이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며 결국에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마치 몸에 암세포가 자라나듯이 썩은 인연은 우리 영혼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외로움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견뎌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새롭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투자이자 진정한 행복을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 이 관계는 나에게 해롭다는 무언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신호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편함의 정체를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스스로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철학적 태도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위로와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